자, 오늘도 영상을 짧게 제작을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소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영상 시작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과 더불어서 XRP도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은데요. 그런데 일단 비트코인이 12,000달러에서 버텨주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XRP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었던 상승장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XRP도 드디어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자, 트위터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크레더블 크립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팔로워 63,000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최근에 XRP의 2차 상승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40센트 정도로 39센트에서 40센트 정도로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XRP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제대로 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제 드디어 약간 기지개를 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 XRP 분석에선 이런 말도 해주고 있는데요. 2018년 11월 이후로 100주 이동평균 위로 올라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자, 거의 2년 정도가 되었죠. 계속해서 하락만 하다가 이제 정말로 이 추세를 바꾸려고 더 높은 저점과 고점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XRP. 이번에야말로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반갑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소식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되는 ODL이 이제 전체 리플넷 거래 비율 중에 5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리플사 생산부서의 부사장인 어시시빌라가 장문의 트윗을 통해서 공개한 사실입니다. 자, 그 중에 트윗 몇 개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굉장한 몇 주였었다. 은행협회가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고, 디파이 열풍이 부는 가운데 비트가 12,000달러를 찍었으며 선물시장 역시 증가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에 조정된 거래 가격은 사상 최대치를 넘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은 더 많은 소식들 중에 몇 가지에 불과하다. 자,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 국제적으로 법정화폐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고, 암호화폐 업계가 투기를 넘어선 유틸리티와 확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도지코인 같은 것은 예외로 둘 수가 있겠다. 우리는 오랜 시절, 그러니까 오래된 기술과 현대 기술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 업무를 제공하고 관련된 서비스 기능을 지닌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며, 은행 역시 디파이에서처럼 암호화폐를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디파이에 락업된 미국 달러의 이 차트 상승하는 것을 공유를 해주었고요. 그 후에는 이제 좀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한 그와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발행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면서, 특히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은행들을 거치지 않고 미국 달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예가 돋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데요. 그는 다음 트윗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록체인은 단순히 기술적인 가능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블록체인은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다. 리플사 같은 경우 ODL을 통해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리플넷 거래량의 5분의 1에 달하는 양이다. 대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기 정말 좋은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요. 자, 리플넷 전체 거래량 중에 20% 이상이 ODL이 차지를 한다. 이 정말 좀 놀랍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식적으로 봤을 때 이 리플사의 리플넷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들 숫자가 35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중에 ODL을 활용하는 곳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기에는 24곳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어떻게 ODL이 차지하는 리플넷의 거래량이 5분의 1 정도가량이 될까? 지난 6월 리플사의 에미 요시카와 씨의 코인포스트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은 그것에 대한 힌트를 또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리플사는 낮은 밸류,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액수와 더 자주 많은 숫자에서 활용되는 송금에 집중을 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을 인프라 파트너로서 지원하고 있으며 ODL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적은 액수의 송금이 엄청나게 많이 ODL 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체 거래 건수 중에 ODL이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슈시빌라는 또한 리플사가 사업 초기에 봤었던 이 가능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중앙화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가치를 이동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조만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뭔가 이제 낌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큰 변화라든지 발표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의 트윗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ODL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좀 걱정이 되는 듯한 정보들도 이래저래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리플사 같은 경우는 ODL에 완전하게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리플사가 건재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한 ODL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ODL 볼륨 또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는 것은 XRP 유로 이 송금로이고, 그 다음에는 XRP 필리핀입니다. 그 다음에는 호주 송금로, 마지막으로는 멕시코 송금로입니다. 자, 앞으로도 지속적인 ODL에 관련된 발전을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소식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리플사가 시간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고 더욱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가늠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한 가지는 CNBC라든지 폴춘지라든지 패스트 컴퍼니 등등 여러 매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혹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선정을 할 때 리플사가 꼭 이름을 올리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경영 전문지인 INC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민간 기업 중에 하나로 리플사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는 프로파일링된 전체 5,000개 기업 중에 리플사는 최근 3년간 3039% 성장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았고 123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리플사랑 또 다른 기업이 있는데 비트페이라고 하네요. 비트페이 같은 경우는 1519위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리플사보다는 한참 더 뒤처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3년 만에 3039% 성장했다. 엄청난 그런 성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전념해서 밀고 있는 것이 ODL 그리고 암호화폐 XRP이기 때문에 저는 다가오는 미래도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물론 그렇지만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 XRP 가격이 언제 올라갈지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으며 잃어도 여러분 돈이고 따도 여러분 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투자는 언제나 신중히 여윳돈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기꾼들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XRP를 그 누구에게도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내주면은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꽤 깔끔해 보이는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꼬시는데 그거 전부 다 사기니까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진화하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전용 앱 그리고 사기치기 위해서 깔끔하게 홈페이지까지 만드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언제나 계속해서 의심하시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광고 영상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시켜 주신다면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